자, 모든 단원이 그렇지만 우리가 필수 예제를 하나씩 정확히 익혀가는 것이 수학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입니다. 필수 예제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극한값을 구해라.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기억납니까? 분모가 이렇게 항이 한 개일 때는 이렇게 가릴 수 있지만 두 개 이상일 때는 가장 센 놈, 여기서 센 놈이 누구니? 이게 지금 다항식이 아니라 지수 형태식이기 때문에 밑이 제일 큰 놈, 그러니까 4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는 거죠. 자, 1번 4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 나누면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자 2의 n 플러스 1승인데요. 이거는 2의 n승 곱하기 2죠. 그래서 2가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4의 n승으로 나눠서 4분의 2의 n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거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의 무한번 거듭제곱.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0이라는 거죠. 이거 둘 다 0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2 곱해지는 게 별 의미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4의 n승, 4의 n승. 요 앞에 곱해지는 숫자만 지금 중요해진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지 않고도 얘를 그냥 무시하고 이 센 놈들 요 앞에 맞으면 곱해져 있는 숫자들이 뭔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 뭡니까? 3의 2n승이 있고 여긴 2가 있고. 근데 이 3의 2n승 같은 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를 9의 n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 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구냐면 얘거든요. 그리고 얘는 뭘로 보냐면 얘는 3 곱하기 3의 n승. 그죠? 의외로 이 지수 계산 잘 못하는 학생들인데 연습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9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는 거죠. 자, 9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1이 되죠. 그리고 얘는 9의 n승분의 2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3 곱해지고 9분의 3의 n승이 됩니다. 물론 3분의 1의 n승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9의 n승분의 2가 되고. 자,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니? 얘는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3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야? 1분의 0이 돼요. 1분의 0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0이죠. 자, 그래서 4의 n승, 4의 n승 이게 이제 똑같은 게 있을 때는 요거에 말하자면 뭐 개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요 앞에 곱해지는 수의 b가 극한값이 되는데 밑에 게 말하자면 더 센 놈이 있고 위에 거는 그게 없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무조건 0으로 간다. 마치 그 다항식에서 밑에 거의 차수가 위에 거보다 더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3의 n승인데 자, 이것도 차수가 높은 걸로 우리가 앞에서 묶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지수식에서도 3의 n승으로 이걸 묶어봅니다. 그러면 뭐야? 얘는 3의 n승이 원래 없었으니까 3의 n승분의 2의 n승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3분의 2의 n승이거든. 그죠? 그럼 얘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에다가 얘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봐도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누가 더 세냐? 얘가 훨씬 세다는 거죠. 그죠? 얘가 훨씬 셉니다. 힘이 세요. 그래서 얘가 별 의미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되겠죠? 유제 풀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열 A에 대해서 A의 극한값이 8이래. 그랬을 때 얘의 값을 구하라. 아니, 이거는 얘를 알려줬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A 대신에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얘가 8로 간다. 이 값이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3의 n승, 이건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식을 구하는 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8 플러스 4 곱하기 3의 n승, 그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3의 n승이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의 n승, 3의 n승 요거의 계수의 b 2다. 얘 의미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분자분모를 3의 n승으로 나누어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자, 위랑 마찬가지로 수렴은 하는데 위에는 그 수렴하는 극한값을 알려준 거고 여기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a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걸 구하는 거죠. 알파 값을 구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 있는 요 a 대신에 우리가 바로 그냥 알파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을 구하는 게 되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뭐예요?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알파 곱하기 5의 n-1승. 이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밑에는 뭐야? 알파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5의 n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5가 2나 마이너스 2보다 절대값이 크니까 얘가 더 세단 말이야. 얘가 무한대로 더 빨리 가죠. 얘보다 무한대로 훨씬 빨리 가기 때문에 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5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사실 나누어 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5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눠보세요. 그럼 이거 어때요? 마이너스 5분의 2의 n승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5의 n승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알파 곱하기 이 5의 n-1승이라는 것은 5가 하나 부족한 거니까 5의 n승으로 나누면 이거 5분의 1 됩니다. 압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알파 곱하기 5분의 2의 n승이 돼요. 그리고 얘는 1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다 0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5분의 알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5분의 알파라는 값이 요거의 극한값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에서 4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4인 거죠. 그럼 알파는 얼마입니까? 이걸로 넘겨서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5의 n승으로 안 나눠보고도 여러분은 좀 익숙해지면 금방 찾아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5의 n-1승이고 5의 n승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n-1승으로 하고 5를 한 번 더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랑 얘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야? 마이너스 5분의 알파. 마이너스 5분의 알파가 바로 요거의 극한값이다. 그게 4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로 바로 올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익숙해지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역시 유제 풀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예제 3번입니다.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첫째 항도 이거고 공비도 이거 전체입니다. 공비가 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데 1은 포함해도 되죠. 얘가 딱 1이 돼도 수렴합니다. 자, 아니면 이제 첫째 항이 0이 되면 되는데, 사실 첫째 항, 얘가 똑같이 첫째 항이니까 얘가 0 돼야 된다는 건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0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조건은 따로 안 따져줘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첫째 항 따로 공비 따로 있을 때는 첫째 항이 0이 되는 조건을 따로 생각해 줘야 하지만, 여기서는 첫째 항과 공비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공비만 요 범위에 들어가면 첫째 항이 0 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따져줘도 된다. 그 내용이죠. 자, 그럼 요거에 이제 그 x의 범위를 구한다 그러면 세 군데 똑같이 3을 곱해서요. 마이너스 3,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1을 다 빼줍니다. x만 남기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1을 다 빼주면 우리가 2x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 사이가 되고, 다시 x로 x 앞에 2로 다 나눠주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우리는 이것이 수렴한다. 얼로 수렴하겠습니까? 요 범위에서 얘가 맞으면 절대값이 이렇게 되니까 1일 때 빼고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얘가 딱 1이 될 때는 당연히 1로 수렴하겠죠. 어쨌든 수렴하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x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의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x 마이너스 3이라는 것 자체가 첫째 항이면서 동시에 공비니까 요 조건만 하나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3을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되니까 얘가 2에서 로그 x 4 이렇게 되죠. 그럼 2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이거 로그, 이거 지금 상용 로그니까 이거 2는 로그 100이죠. 4는 뭡니까? 이거 로그 만입니다. 이거 알죠? 그러면 결국 x는 뭐야? 이 로그 다 빼고 생각하면 x는 100에서부터 만 사이인데 요거는 등호가 포함되죠. 왼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세 번째,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첫째 항과 공비가 달라요. 근데 첫째 항이 뭐냐면 n이 1일 때가 첫째 항인데 요게 첫째 항이고 이게 공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첫째 항은 n이 1일 때 이거 두 개 곱해진 게 첫째 항이에요. 그래서 첫째 항 x-2, 2x-5 이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는 여전히 2x-5죠. 요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거나 1은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부분은 쉽죠. 그러니까 x가 2거나 또는 2분의 5거나 그럼 됩니다.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1, 2번 푼 거랑 마찬가지 요령으로 풀어주면 돼요. 5를 다 더해주고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 2x가 어떻게 됩니까? 4에서 6 사이가 되니까 2로 또 다 나눠주면 x는 2에서 3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얘하고 얘 또는 얘니까 합집합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그 2분의 5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2는 여긴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등호를 한 번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이상 3 이하 둘 다 여기선 등호가 포함된다는 거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등비 수열 아래 n승이 수렴할 때 보기의 수열 중 반드시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자, 얘가 수렴한답니다. 얘가 수렴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준 것이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특히 1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안 되지만. 자, r이 이런 범위일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따져보란 얘기예요. 기억 같은 경우에 r의 2n승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r이 이럴 때 r에 말하자면 제곱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r의 제곱. 자, 이 r을 제곱하면요 마이너스인 부분 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r 제곱은 0에서부터 1 사이가 돼요.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r이 딱 1이니까. 그리고 0이 될 수도 있죠. 이 안에 0 들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r 제곱이 0과 1 사이에 들어간다. 이걸 왜 따졌느냐? 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거는 r 제곱의 n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공비가 r 제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공비가 이렇게 된다? 그럼 어쨌든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이거 수렴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r분의 1의 n승이다. 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면요. 그거의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다.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역수를 취하면 1보다 큰 숫자들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숫자의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져요. 밖으로 나가는 거죠. 역수를 취하면 밖으로 나갑니다. 그거를 갖다가 n승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갖다가 무한번 곱하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플러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해서 발산해버리죠. 뭐 사실은 얘가 이제 범위가 마이너스는 포함 안 하고 1은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딱 1이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이것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r이 1일 때는 그거 역수도 맞으면 1이기 때문에 수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발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뭐 대부분 발산하고 한 경우만 수렴하는 얘는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발산한다 그래야죠. 반드시 수렴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디귿 같은 경우 봅시다. 마이너스 r의 n승이다. 요거 r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r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은 세 군데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보세요. 곱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거 등호가 이 마이너스 1 쪽에 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죠. 얘를 공비로 하는 그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수렴하겠지만 딱 얘가 마이너스 r이란 값이 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말하자면 진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항상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일 때 발산합니다. 말하자면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드시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억은 됐지만 니은 디귿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리을 마지막으로 요거의 값을 구해봅시다. 자, 이거는
일단 그 1-r을 구해봐요. 자, 그러면 r이 이거니까 우리가 -r이 이렇다고 그랬죠? -r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 1을 더합니다. 그러면 1-r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1을 다 더하면 되니까 0에서부터 2 사이가 됩니다. 그럼 그걸 다시 2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1-r 나누기 2라는 n은 0부터 1 사이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공비로 삼아서 등비수열을 만들면 걔는 어떻게 돼요? 0과 1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1과 1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무한번 거듭 제곱해도 역시 얘는 수렴하겠죠.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리을은 항상 수렴한다. 반드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는 거죠. 자, 되시겠죠? 유제 해보고 이제 5번으로 가자. 자, 필수 예제 5번 가겠습니다. 요거 표시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자체는 그 등비 수열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r의 n승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r이 -1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느 값인지 어떤 정도의 값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즉 r이 -1에서 1 사이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r이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지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남은 건 뭐예요? r이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작거나 딱 1이거나 할 텐데 1인 경우에 플러스 -1에서 -1은 빼고 플러스 1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r이라는 값이 모든 실수값인 경우에 모든 실수값 중에서 어떤 값을 취하는 경우든지 우리가 다 따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r이 어떤 수가 되든지 우리는 이거의 값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r이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땐 얘는 어떻게 됩니까? r의 n승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이거의 극한값은 -2가 된다. r의 n승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r이 1일 때는 1의 n승은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1 빼기 2, 그 다음에 1 플러스 1 해가지고 -2분의 1이 된다. 극한값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얘가 절대값이 1보다 크면요, 얘가 말하자면 r이 양수면은 무한대라고 하고 r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랑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산하냐? 그게 아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이 되는 거죠, 얘는. r의 n승 자체는 발산할지 몰라도. 그래서 분자 분모를 똑같이 r의 n승으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r의 n승분의 2가 되고요. 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얘가 0되고 얘가 0되죠. 이거 r이 양순위 음순위 관계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둘 다 0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답은 뭐냐? 이거 세 가지 다 적어줘야 답입니다. 그죠? 어떻게? 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된다라는, 답이 달라지는 것을, 그 내용을 다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뒤에 함수의 극한에 가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그 밑에 예제 2개 있는데 그거 다 해보고 필수 예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6번입니다. 극한값의 응용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1번 같은 경우에 요 식의 극한을 구해라. 근데 위에는 뭐 건드릴 거 없고요. 이 밑에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공비가 3이니까 r-1, 그 다음에 r의 지금 항수 몇 개입니까? 이 항수를 말이죠, 여러분이 n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3의 1승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해요. 이게 3의 0승이죠, 이거. 그래서 0,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가는 거니까 이건 총 몇 개예요? n 플러스 1개의 지금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수가 들어가죠. 여기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항은 1이죠. 여기다가 1이 딱 곱해져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n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2가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이거? 분모에 있는 분모는 분자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2 곱하기 3의 n승이 되고요.
밑에는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니? 얘는 말이죠. 3 곱하기 3의 n승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3의 n승이 무한대로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거 별 의미 없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서 그 앞에 있는 요 곱해져 있는 숫자의 b, 그것이 바로 극한값이 된다 해서 요거의 극한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열 A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A1은 2고 요런 관계식, 이런 거 점화식이라고 그러죠. 요런 것을 만족한다. 근데 이거 뭡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3이 곱해진 거래. 그럼 n 대신에 1, 2, 3 몇 개 넣어보면 이게 어떤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의미한다. 근데 첫째 항이 2니까 일반 항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3의 n-1승이다. A의 일반 항을 적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거하고 SN하고의 B의 극한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AN 대신에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2 곱하기 3의 n-1승 이걸 쓸 수 있는 것이고 S는 뭐야? 이거의 합이니까, 그죠? 이거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구하면 되겠네. 3-1. 그 다음에 n개의 합이니까 3의 n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첫째 항 2라 그랬습니다. 요렇게 구해줘야 되겠죠. 됩니까? 그럼 요 2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요 값은 어떻게 돼요? 원대로 할 때 4 곱하기 3의 n-1승이다. 그죠? 그리고 요거 2는 말이죠. 그대로 써주고 2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전개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뒤에 있는 요건 별 의미 없고 3의 n승, 여기 3의 n-1승인데 요거를 갖다가 n승으로 바꿔도 되고, 그죠? 그러면 3 한번 곱해주고 다시 나눠주면 되고, 아니면 얘를 갖다가 n-1승으로 써줘도 돼요. 작은 거에 맞추는 게 우리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3 곱하기 3의 n-1승이다. 요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결국 뭐야? 이건 2, 3은 6 곱하기 3의 n-1승분의 4 곱하기 3의 n-1승 그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6분의 4다. 즉 얼마예요? 3분의 2가 극한이다. 이 뒤에 있는 거 별 의미 없죠? 물론 분자 분모를 3의 n승으로 나눠도 되고 심지어는 3의 n-1승으로 나누어 봐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면은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 그것만 가지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바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 답이 다 똑같이 3분의 2가 되네요. 자, 유제해보고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입니다. 수열 A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되고 요거의 극한을 구해라. 자, S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n 곱하기 5의 n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밑에 A가 있는데 이 A를 S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AN은 SN 빼기 SN-1이다. 물론 이건 n이 2 이상에서 성립하는데 여기서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이걸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n이 1일 때만 이제 다른 건데 자, 그러면은 얘가 n 곱하기 5의 n승이고요. 얘는 뭐야? 여기 n 대신에 n-1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자, 요거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n 곱하기 5의 n-1승 플러스 5의 n-1승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있죠? a의 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a의 n 플러스 1. 자, 이것도 이제 뭐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an을 구해놓은 상황이니까 여기 n 대신에 말이죠. n 플러스 1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n 플러스 1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주자고. 그럼 요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분모는 얘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플러스 해주면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그 결과는 n 플러스 1승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지? 그래서 n 플러스 1에 5의 n 플러스 1승 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없어지는 게 있어요. n 곱하기 5의 n승이라는 거 있죠? n 곱하기 5의 n승 그게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없어지는 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5의 n승인데 여기 플러스 5의 n승이 또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n 곱하기 5의 n-1승 플러스 5의 n-1승이다. 뭐 한 요 정도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두 개는 이제 사실은 뭐 합치는 것도 괜찮겠죠. 합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일단 씁시다. n 플러스 1에 5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거 먼저 썼습니다. 5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런 거죠.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5의 n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5의 n-1승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5의 n 플러스 1승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5의 n-1승 요거 이제 차수가 제일 낮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5의 n-1승으로 이거 분자분모를 다 나눠버리면 이 값이 뭐가 되느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1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n만 남고요. 얘를 5의 n-1승으로 나누면 얘 뭐 남습니까? n 플러스 1 그대로 두고 얘는 5가 2개 남으니까 이거 25가 있어요. 되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5의 n-1승으로 나누면 5 하나 남으니까 이건 5n이에요. 그러면 다 n에 관한 1차식이 됐잖아요. 그지? 뭐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를 이제 뭐 묶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이 정도 그냥 얘를 싹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분자 분모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건 뭐예요? 계산을 해보면 25n 여기 마이너스 n이니까 이거 뭐야? 24n 그 다음에 플러스 25 플러스 1이니까 이건 뭐 계산 하나만 하다만 이렇게 되고 얘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야? n 앞에 계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분의 5가 바로 요거의 극한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네. 자, 역시 유제 풀어보시고 이제 마지막 조금 어려운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8번은 등비수열의 극한의 활용 문제. 활용 문제에서는 보통 어떻게 돼요? 식은 안 나오고 그림, 도형이나 아니면 그래프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 좀 규칙이 뭔지 봅시다. 5a1은 1이고 a1, a2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은 2분의 1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2분의 1씩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등비수열이죠. 자, 근데 그거를 한 변으로 해서 이제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정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하고 이제 원점, 응? 요건 대각선이지만 얘는 뭐야? 이 꼭지점하고 원점, 응? 이렇게 있는 거죠. 원점하고 요 끝에 있는 꼭지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거의 기울기를 우리가 A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A1, 요거 A2, 요거 A3. 지금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죠. 그래서 0에 점점 가까워질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울기의 극한, 이건 당연히 0일 텐데, 근데 앞에 2의 n승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이 값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무한대 곱하기 0의 값은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an을 n의 식으로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한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거의 기울기를 하려면 말하자면 이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 거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n번째 거의 y좌표는 구하기가 쉬워요. 왜 구하기 쉽냐? 이거 1이지, 이거 2분의 1이지, 이거 4분의 1이지. 그럼 n번째 가면 어떻게 되겠니? n번째 있는 점의 y좌표는 1 곱하기 2분의 1에 n승입니까? n-1승입니까? 맨 처음 건 1이잖아요. 2분의 1 안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n-1승. 이게 n번째 있는 점의 y좌표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n번째 있는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냐 하면, 여러분,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n번째 있는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더해지게 돼요. 요 뒤에 이제 등비급수에도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n번째까지죠. 그래서 어디까지입니까? 2분의 1의 n-1승. 물론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긴 할 거다만 일단 n번째까지다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합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2분의 1이니까 1을 먼저 씁시다. 1-2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1에 자, 몇 승입니까? 1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0서부터 2분의 1의 0승부터 해서 n-s까지가 이거 항수 n개입니다. 첫째 항은 1이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밑에 있다는 건 여기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2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 대신에 이거 쓴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가 바로 기울기죠. 그게 바로 a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n을 n의 식으로 쓰는 거죠. x좌표가 1-2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고 y좌표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의 n-1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분자분모에 똑같이 2의 n승을 곱해버립니다. 2의 n승을 곱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위에는 2가 n번 곱해지면 말이에요. 얘는 2가 하나만 남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2가 n번 곱해지면 2의 n 플러스 1승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n 플러스 1하고 얘하고 곱해지면 2가 하나만 남는 거죠. 요거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굳이 뭐 2의 n승 곱할 필요가 없었네, 그지? 2의 n-1승 곱해도 됐네. 아니면 뭐 여기서 2를 다시 한번 이제 양변 분자분모를 나눠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an을 구한 셈이니까요. 요거의 극한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2의 n승 곱하기 an. 그러면 밑에다 그냥 써버리면 되죠. 이렇게. 우리는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된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딱 봐도 1이죠. 그래서 요 값은 1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 식을 뽑아내야 되는 문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왔다 하면은 점수가 이제 배점이 좀 높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잡아야 됩니다. 자, 밑에 유제 꼭 해보시고 나서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